벌써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최종 등급은 기말고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시험을 조금 잘 못 봤다 하더라도 기말 대비를 잘 준비하면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아직 공부하는 이 정도 보고 나서 이 정도만 공부해서는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그 선생님의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아,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말 대비를 좀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간고사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결과가 이렇게 점수가 뭐 80점이 나왔다, 90점이 나왔다, 아니면 70점보다 못 나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문제를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고사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기존과 작년에는 1학기 때는 30문항이었고 2학기부터는 34문항이었습니다. 근데 1학기 작년 1학기와 동일하게 객관식은 30문항이 나왔고 30문항은 타 학교하고 비교하면 문항 수가 한 6문제 정도가 많다. 그래서 아마 시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빠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서술형은 네 문제로 영작과 빈칸 어휘 채우기, 기존에서는 안 나왔던 능률복화에서 스펠링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4문항이 나왔고요. 시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부교재는 1학년 모의고사 최근 5년치에서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31지문이 시험 범위였고 31지문 중에서 19문장이 9문제가 객관식이었고 그리고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부교재 서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 담당하셨는데요. 교과서는 한 과만 진행을 했고 객관식만 7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능률복화는 총 280개의 어휘와 예문에서 나왔고 총 문항수는 객관식 4문제,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1점짜리를 6개의 스펠링을 쓰는 객관식 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부교재는 65%, 그다음에 교과서는 20%, 능률복화에서 15%. 근데 여기서 지금 서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동등하게 한 20, 2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역시나 많이 나왔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범위가 많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비하면은 작년에는 50지문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 유인물도 한 20장 이상이었는데 요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유인물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왜 문제를 틀리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가장 큰 건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40%밖에 안 했지만 사실은 한 60에서 7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본인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요게 가장 크다. 그러면 선생님, 그 제거 삽입 문제, 흐름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는 다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었어도 선택지 해석을 못하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님들 보시면 선택지가 요번에는 사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해석이 불가능해서 틀렸다는 것보다 아마 그 지문을 완전히 자기 걸로 못 만든 이유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뒤에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를 놓쳤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친구 연락 왔는데 한 문제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100점을 못 맞았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뭔가 마킹 같은 실수, 시험지에는 2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뭐 마킹을 1번으로 한다던가 이런 문제도 발생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첫 번째, 온전하게 지문을 본인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해석이 조금 힘들었다. 그다음 시간의 부족이 있었다. 단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수대별로 제가 이 친구들이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75점 이하를 맞았다라는 친구들은 첫 번째,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결국은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은 친구와 모의고사 점수가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동일한 과제를 주면 이 친구는 1시간 안에 끝날 것을 이 친구들은 당연히 4시간 이상, 4~5시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도 부족하고 독해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제여도 훨씬 더 많은 시간 소요가 든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덜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또 쌓이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내신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7주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강 1회 수업을 합니다. 그 1회 수업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냐, 요렇게 요런 수업과 좀 어휘와 어법, 기말 때 다루는 그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업은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이제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기초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공부 시간이 상당히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다가 한 번 이제 놓치면 조금 이제 포기하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아이의 시험지를 딱 봤을 때 1번에서 7번 문제가 틀렸다. 아니면 27번에서 30번 문제가 틀렸다. 라는 친구는 기초 체력이 부족한 것보다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구나. 공부를 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초 체력이 없어도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 가셔서 요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를 틀렸다 하면 우리 친구가 조금 이번에 공부를 조금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냐.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등원을 해서, 그다음에 과제를 조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면 당연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실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이겨내서 조금 제가 효율적으로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그다음에 차근차근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네. 점검과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요 친구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75점에서 90점대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과제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제 수행률이 거의 한 90%에서 100%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문제는 제일 뭐냐? 어,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조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긴다.
그러니까 과제, 문제 푸는 게 공부라고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문제는 다 풀었으나 채점을 안 해가지고 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면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문제를 푸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건데 틀린 문제를 그냥 그 점수 때는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는 친구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이다. 그 다음, 너무 또 그 지문을 조금 공부를 자기 걸로 체화시키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풀이에만 집착을 한다. 약간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숙제 검사는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 걸 체화를 시켰는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문제를 얼만큼 풀었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지문을 자기 걸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문제만 이렇게 집착해서 문제를 푼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그냥 넘긴다. 요 문제가 조금 오답을 정확하게 자기 걸로 못 만든다. 이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은 본인 것으로 만들었으나 아마 선택지에서 무너지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이해됐으나 선택지에서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라던가 까다로운 선택지의 해석에서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넘겨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한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시간 부족의 문제가 생기면서 뒤에 고난도의 문항을 놓쳐서 점수가 조금 이렇게 90점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은 오답 점검을 굉장히 본인이 이 정도만 공부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답도 그냥 이제 알겠어.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친구가 오답을 틀린 문제를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저한테 확인을 받고 그런 점검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오답,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오답을 얼만큼 본인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조금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번에 만약에 시간의 부족이 있었던 친구들은 학원에서 실점 감각을 키우면서 시간 안배 연습을 하는 동형 모의고사를 와서 문제를 풀면서 그 시간 안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의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중률을 높은 자료와 강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안배 연습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관리와 점검이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오답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데 요거를 조금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중간고사를 다른 학원보다 한 주 늦게 개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그러니까 4회차 수업에서 모든 진도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막 빠르게 그냥 대충 하는 성격 절대 아니고 하나하나 밀도 있게 개념 수업을 정확하게 하면서 뭐 분위기 자체가 뭐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해서 한 4월 4일 날 직전 대비는 22일이었고요. 한 17일에 N회차 반복을 할 수 있고 심화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한 17일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진짜 다른 학원하고 조금 비교를 조금 교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분석 노트와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를 10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10회가 뭐 OX 퀴즈, 뭐 공부 복습됐는지 뭐 5문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한 30문항으로 계속 누적해가지고 10회의 동양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네, 제가 가장 요 점검을 네, 하면서 중간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중간고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말고사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말고사도 이렇게 진행이 때문에 요걸 보시면 어떻게 앞으로 기말고사를 제가 대비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이 시작이 되면 교과서 이번에는 3과가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벌써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맞은 친구들을 보면 저한테 학교 필기를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필기를 찍어서 저한테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미술부, 음악부 100점 다 나오고 선화예고도 다 100점이 나오고 이게 확실히 보면 점수가 높았던 친구들은 시험에 관심이 많고 잘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그 문자를 아이한테 받으면 바로 문제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3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2과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3과가 교과서 3과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7문항 정도가 시험에 나오니까 배점은 한 17점에서 한 20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주 차에는 이제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부교재는 아마 6개의 단원이 들어갈 것 같고 한 10지문에서 11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 차에는 어 제가 중간고사에서 데이 1, 2 그러니까 10지문 3주 차에서도 10지문, 4주 차에서도 10지문. 그래서 4월 4일 날 지문이 끝났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근데 여기서 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조금 진도를 못 뺀 게 있어서 5주 차에서 새 지문의 진도를 나가면서 동영 모의고사는 매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차부터는 계속 동형 모의고사와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직전 대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와 오답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달 정도 안에 진도가 끝나고 한 20일 정도는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문마다 만든 분석 자료입니다. 시중에 이게 뭐 돌아다니는 어떤 뭐 돈을 지불해서 사는 그런 분석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다 만든 분석인데요. 보시면 5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100점을 맞으려면 이 지문의 첫 문장, 여기까지만 봐도 이 지문의 주제가 뭔지 떠올라야 됩니다. 읽자마자 30지문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볼 시간 없습니다. 당연히 이 지문은 알고 있고 선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여기까지만 봐도 얘의 주제는 이것이구나. 이 주제도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심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압축된 문장으로 아이들이 가장 손쉽게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진짜 고민해가지고 요렇게 문제를 만들고 이게 지금 네, 이 여기 있는 부분은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삽입이 출제가 될 것 같다. 어휘가 출제가 될 것 같다. 빈칸 추론이 출제가 될 것 같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습을 할 때 삽입이라고 써 있으면 글의 흐름을 조금 위주로 보라는 소리구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삽입이라고 이 문장 8번 문장 앞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위치를 조금 중요시하면서 앞뒤 문장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유의해서 복습을 해야 된다. 그다음 어휘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진한 밑줄은 문법이 중요해서 써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얇은 밑줄은 어휘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의어와 그다음에 반의어를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별표까지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 지문에서 알아야 될 어휘다. 그래서 어휘를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의 가장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컨텍스트를 살펴서 얘가 진짜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네, 그게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 문장들은 제가 이 표시를 하고 제 부연 설명, 이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5가지를 필기 분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끝나면 제가 이때 6주차에 주간지로 나갔던 것을 제본으로 다 한 권으로 지문 분석을 모아서 요때 네, 제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첫 페이지고요.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첫 페이지고, 여기 보시면은 1회는 뭐냐? 2회차 수업부터 동형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뭐 5문제 OX 퀴즈 이런 것이 아니고 1주차 교과서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교과서와 능률복화 데이 하나씩 제공하고 외우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4페이지네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2회차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시험마다 누적해서 3회차 수업은 1, 2, 2회차, 그 다음에 5회차 수업에서는 1부터 4회차 수업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10회차까지, 직전 대비 10회차까지 동형 모의고사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1, 2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객관식에서 가장 배점이 높았던 2.8점의 문제고, 1등급을 맞으려면 딱 세 문제 유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칸 문제, 밑줄 의미 문제, 요약 문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그러니까 텍스트를 표면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맥을 통해서 얘가 함의하고 있는 걸 이해해야 되는 문장들, 이렇게 표시한 문장에서 11문제가 전부 다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답형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장 전혀 없고, 제가 다 실을 순 없고, 왼쪽은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준 필기와 동형 모의고사, 오른쪽은 기출문제입니다. 처음 보시면 여기에 후만 의문사라고 써 있고, 나머지는 관계사서라고 써 있고, 나머지 쓰임과 다른 거 의문사인 요 3번이 답이었고,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도 제가 내신 실전 문제 매우 중요. 교과서 문제 중에서 보시면 1번이라고 했었던 문제에서 이렇게 심경 묻는 거, 네, 이렇게 문제로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일치불일치 7문제 다 정확하게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실 수 없어서 이 정도만 했고요. 부교재 가겠습니다. 부교재는 데이 1 첫 번째 지문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가 빈칸으로 나올 거야 라고 했고, 빈칸으로 나온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표시 이렇게 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빈칸으로 8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 1의 1번 지문이 그대로 8번의 첫 번째 문제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빈칸이 나왔는데요. 어머님들 보시면 여기가 빈칸인데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선택지하고 전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백날 이 부분을 외운다 하더라도 이 지문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행동이 마음을 만들기도 한다. 표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웃음이라는 건 행동, 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으면 그 행동에 따라서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이 따라가더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고, 여기 보시면 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 지문에서도 1-두 번째 지문입니다. 딱 보시면 삽입이라고 보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삽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기출 문제고 그대로 however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 나올 거야 라고 했고, 주제 문제 만들어줬고 주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다 똑같이 예측한 대로 1번부터 그대로 나와가지고 너무 사실 네 제목 네 이게 과장 전혀 아니고 아이들 교재 보시면 됩니다. 문법 나올 거야 별표까지 해줬고, 그리고 문제도 똑같이 위치, 그 다음에 노즈 이 부분 똑같이 위치, knowing 요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법 나올 거야 별표해 준 거, 네 그대로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삽입 나올 거야 삽입 however 이 문장 들어간 거 그대로 however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휘 나올 거야 별표 되어 있는 이 부분 단위어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이렇게 제가 34지문을 다 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했는데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자료는 제가 그 선생님의 문제 내시는 선생님의 기출 패턴을 정확하게 캐치했고, 그래서 이건 기말고사 때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보시면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네, 밑줄이 의미하는 바, 밑줄이 의미하는 바 똑같은 밑줄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네, 제가 막 말씀드릴 게 많아서 함축 의미, 밑줄 의미, 어려운 그 1등급을 결정하는 거, 제가 낸 문제 밑줄 의미, 밑줄 의미. 똑같은 문장에다가 밑줄이 되어 있는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요 표시 한 거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아이고,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나왔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요거 보시면은 어머님들 조금 자랑 더 할게요. 함축 의미, 표면적인 의미 말고 요렇게 적어놓고 요거 그대로 밑줄 치는 부분이 의미하는 걸 영어로 써라. 그대로 다 모든 게 나왔다. 모든 게 나왔다. 모든 게 나왔다. 여기 있는 동의어. 이 단어가 선지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동의어로 써줬던 부분이 선지에 등장한다. 요렇게 모든 게 정말 다 나왔다. 모든 게 정말 다 나왔다. 그래서 저는 뭐냐? 첫 번째, 비교 불가한 자료와 강의. 근데 아이들이 말합니다. 제 조교가 저한테 이제 3년 동안 수업을 듣고 저한테 해준 말. 선생님은 수업하고 자료만 준비하세요. 애들 관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럼 애들 다 떠나요. 애들이 안 모이는 이유는 선생님은 자료와 강의는 최고인데 너무 애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해서 애들이 안 모이는 거니까 선생님 그건 그냥 저희 조교들한테 맡기고 선생님은 강의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우리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왜 야, 이렇게 선생님이 자료 이렇게 잘 만들고 이런데 왜 우리가 제일 많지가 않을까라고 했더니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서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진짜 공부하고 싶은 학생, 저한테 맞는 친구들은 공부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학생, 그리고 관리를 받아도 그게 좀 힘들어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아이들과 7주 동안 열심히 함께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